이 스텝 10번째 퍼즐, 덧셈 스토크 퍼즐입니다. 덧셈 스토크는 퍼즐 스토크 매니아들에게 킬러 스토크로 알려져 있는 그런 퍼즐이죠. 네, 이 스텝에서 다루는 네 번째 스토크 퍼즐이 되겠는데요. 이 덧셈 스토크 퍼즐은 네, 보시다시피 수리 퍼즐입니다. 그리고 이 퍼즐과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캔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캔캔 수학이나 뭐 이렇게 캔캔으로 알려져 있는 퍼즐이 있는데 그 캔캔 퍼즐은 영어로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톰 퍼즐이다 라고 합니다. 왜 캔캔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영어에서 이제 톰 퍼즐이라고 하는데 그 톰 퍼즐과 킬러 스토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가 비슷하기는 한데 같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자, 사고 영역, 네. 스토크 중에서 많지 않은 수리 퍼즐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본 베이스, 스토크의 기본인 논리 쪽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퍼즐은 특히 처음에 자기 스스로 이 퍼즐을 푸는 트리거 포인트, 어떤 핵심적인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 퍼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퍼즐을 꼭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물론 어려운 거 잘 풀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푼다 하더라도 좀 처음에 찾아내는 실마리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서 창의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사 사이즈의 작은 퍼즐에서도 그 실마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 퍼즐을 푸는 엑기스 실마리, 트리거 포인트, 그거를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하려면 처음에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조건을 보시면 기본 스토크의 조건들, 모든 가로줄과 세로줄, 그리고 굵은 선으로 둘러싸인 박스. 굵은 선으로 둘러싸인 박스는 요거를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굵은 선으로 둘러싸인 박스가 4개가 있는 거죠. 네. 그 안에는 1부터 4까지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클래식 스토크의 기본 룰이 되죠. 그 다음에 요 킬러 스토크의 덧셈 스토크의 고유한 룰이 2번입니다. 점선으로 둘러싸인 박스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박스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에서는 이제 cage라고 하죠. cage, C-A-G-E, cage라고 하는데 그냥 동일하게 박스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점선으로 둘러싸인 cage는 예컨대 이렇게 있죠. 또는 이런 것도 cage가 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둘러싸여 있죠. 네, 여러 개의 케이지가 지금 눈에 보이죠? 네. 그런 케이지 안에 있는 숫자들의 합은 점선 안에 적힌 작은 숫자와 같다. 즉, 요 케이지에 들어있는 숫자는 총 3개인데 그 3개의 숫자의 합이 7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 케이지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2개인데 그 두 숫자의 합이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요 3번 조건이 킬러 스토크의 고유한 조건입니다. 점선으로 둘러싸인 박스 안에는, 그 케이지 안에는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케이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갔으면 요 칸에는 1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조건이 없다면요. 케이지 안에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여기 1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3이 들어가도 2와 2와 3을 더하면 7이 되죠. 네, 킬러 스토크, 더셈 스토크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톰톰 퍼즐, 캔캔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톰톰 퍼즐 말씀을 드렸는데, 톰톰 퍼즐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와 여기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치 않으면 복수정답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톰톰이 아닌 킬러스토크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와 여기에는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데도 이 조건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마리가 있을지. 자,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실마리가 있나요? 네. 우선 반드시 찾아내야 될 첫 번째 실마리는 들어가야 될 숫자가 1, 2, 3, 4이다 보니까 모든 가로, 모든 세로, 그리고 굵은 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박스, 이 안에는 항상 1, 2, 3, 4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면 모든 세로줄에 들어있는 4개의 숫자 1, 2, 3, 4, 가로줄에 들어있는 4개의 숫자 1, 2, 3, 4, 요 굵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4개의 숫자 1, 2, 3, 4의 합은 항상 10이다. 요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실마리를 어디에 활용하게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안에 들어갈 숫자는 10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케이지가 하나 7이 들어있고요. 두 숫자의 합이 7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3 또는 4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1, 2, 3, 4 중에 두 수를 더해서 7을 내면 3 또는 4죠. 그리고 여기가 7인데 그러면 여기는 1 또는 2가 들어가야 될 것이므로 여기는 요 칸에 4가 들어간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1, 2, 3, 4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데에서 나오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찾는다면 자, 여기에 4가 나왔습니다. 그럼 더해서 5가 되면은 5와 4를 더하면 이제 남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모든 수의 합이 1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1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2 또는 3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두 줄 여기에 2 또는 3이 들어갈, 자, 요 칸과 표시를 해볼게요. 이 칸과 이 칸에는 2 또는 3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2와 3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는 1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쪽 케이지에 세수의 합이 7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내수의 합은 10이어야 되는데 세수의 합이 7이니까 여기 바로 1, 2, 3, 4의 합이 10이라는 게 실마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3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실마리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쪽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1, 2, 3, 4가 돼야겠죠. 이 세로줄. 네. 그리고 여기 3이란 얘기는 합이 5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됩니다. 여기 2다 보니까 위에 2가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2가 오고 여기에는 3이 와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1이 와야 됩니다. 이쪽 세로줄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합이 4가 되려면 3이 돼야겠죠. 여기가 4가 오고요. 여기가 4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가 남은 1. 자, 그러면 스토크에서는 항상 맨 마지막 칸을 볼 때에는 위아래는 물론 가로, 세로를 다 봐야 된다고 했죠. 이쪽 칸은. 세로로 봤을 때 2가 들어가야 되고 가로로 봤을 때도 2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면 이 퍼즐은 맞게 제대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수의 합이 10이다 라는 실마리, 그리고 여기 4를 찾아낸 거는 그 실마리의 응용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킬로스토크를 예제를 풀어봤고요. 그러면 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킬로스토크가 이 스텝에서는 보통 44 사이즈 정도만 주어져 있습니다. 클래식 스토크 같은 경우 44면은 너무 쉬운데, 예, 같은 44 사이즈라도 대각선 스토크나 이레귤러 불규칙 스토크로 넘어왔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킬러 스토크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제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으로도 나는 좀 더 어려운 걸 풀어보고 싶어 하면은 이제 66 사이즈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점프업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점프업 문제에서 좀 더 어렵거나 또는 세계대회 기출문제 등을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퍼즐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먼저 풀어보시죠. 자, 44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무리 킬러스토크라고 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들 해결하셨죠? 여기서 이쪽 세로줄을 보면 세수의 합이 9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어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여기에 5와 5라는 거죠. 그러면 1, 2, 3, 4를 더해서 5가 될 수 있는 거는 1, 4 조합과 2, 3의 조합이 있는데요. 여기에 1이 있다 보니까 이미 1을 구하다 보니까 이쪽 조합은 1, 4는 될 수가 없고 2, 3 조합이 여기 와야 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럼 여기에 1, 4 조합이 오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세수를 더해서 7이 되려면 1, 2, 4밖에 없죠. 그럼 여기 7이면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3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1, 2, 4인데 그럼 여기에 2 또는 4가 와야 되는데 여기 4가 있기 때문에 이쪽 칸에는 4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가 오고 여기에 2가 온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두 수를 더해서 3이 되려면 1 또는 2밖에 없죠. 그런데 아래에 2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는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가 오게 되고요. 여기 1이 오게 됩니다. 두 수를 더해서 4가 되려면요. 1, 3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1이 있으니까 아래쪽에는 3이 와야 되겠죠. 물론 세로줄에서 1, 2, 3, 4 중에 빠진 게 3밖에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1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9가 되려면은 요 두 칸에 남은 게 여기 밑에 1, 3이 왔으니까 2, 4인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는 4, 2가 돼야겠고요. 그럼 이쪽에는 이제 4가 오고 3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4가 와야 되고 여기 1이 오고요. 그럼 여기에 2, 3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44 사이즈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만들려고 해도 이 정도가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6 사이즈만 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계대회 문제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킬러 스토크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캔캔 거기에 스토크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톰톰 퍼즐 과의 차이점은 조건이 좀 다르다. 같은 케이지 안에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톰톰이고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킬러 스토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더셈 스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